뉴욕 증시 미국 대선이 끝난 이후로 흔들릴 법한 변수가 등장해도 강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ETF를 통해서 여러 종목에 투자하는 투자자분들도 많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오늘은 최근 서학개미의 사랑을 받는 ETF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투자신탁운용의 김승현 ETF 컨설팅 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김 부장님 나오실 때마다 자꾸 봄에 말씀하셨던 딸기 농장이 생각나는데 요즘 이 겨울에 어디 다니세요? 요즘은 그래도 실내 활동 위주로, 실내 활동 위주? 네, 뭐 키즈 카페 위주로 좀 다니고 있고요. 키스 카페. 위주로 좀 다니고 있고, 지난주에는 제가 홍콩에 출장을 갔다 왔습니다. 네, 폭설이 굉장히 많이 내렸는데요. 그래서 돌아오는 귀국편이 제가 좀 한 이틀 정도 비행기가 연장되기도 했었습니다. 아, 좋으셨겠다. 인천으로 못 들어와가지고?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상황을 한번 겪어보니까 이걸 아마 금융시장에도 좀 적용이 가능할 것 같더라고요. 가령 최근에 뭐 트럼프 2.0 시대, 아니면 뭐 나스닥이나 아니면은 뭐 S&P 500이 사상 최고가를 이어가고 있는 시점에 또 금융시장은 늘 또 변동성이 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변동성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좀 말씀드릴 금이라든지 아니면 뭐 파킹형 ETF 이런 거에 대한 중요성도 좀 느끼긴 했습니다. 그래서 서학개미가 좋아하는 그런 뭐 ETF들 말씀드리면서 그다음에 이러한 또 저희가 예측 못하는 이런 리스크에 어떻게 금융시장 리스크에 대응해야 되는지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이번 큰 눈 때문에 진짜 제 주위에서도 해외 출장을 나가셔야 되는데 결국 공항에서 밤 꼬박 새고 못 나가신 분도 계시고. 맞습니다. 또 이번에 폭설로 또 피해 입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근데 우리 김 부장님은 완전 대박인데. 그러니까 회사 돈으로 더 쉬다 오셨다고. 굉장히 회사에는 굉장히 고생하고 왔다고 얘기는 매뉴얼대로 말씀드리긴 했었고요. 마음이 좀 불편하긴 했었습니다. 아, 그러죠? 그래서 그래요. 좀 많이 고민하면서 좀 투자자분들한테 어떤 말씀 더 드릴 수 있을지 고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 최근 한 달 동안 ETF 시장 한번 동향하고 성적표 한번 보여주시죠. 지금 12월 또 두 번째 영업일입니다. 그래서 지난 한 달을 좀 정리하는 그런 기분으로 최근에 1개월 수익률 상위 ETF 위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나 뭐 트럼프의 남자라고 할 수 있죠. 일론 머스크가 CEO로 있는 테슬라에 대한 기세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최근 1개월 수익률 상위에 최근 2, 3년 동안 부진했던 테슬라가 빠르게 반등하면서 에이스 테슬라 밸류체인 액티브 ETF가 상위에 있는 것을 또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조금 특이할 점 같은 경우는 인터넷도 좀 뭐 네이버 같은 종목도 반등을 했습니다만 최근에 이 K-팝 관련된 종목들이 좀 반등을 하긴 했었습니다. 뭐 아파트라는 그런 노래가 굉장히 인기를 끌고 그다음에 주요 뭐 아티스트들이 컴백을 하면서 그동안 1년, 2년 동안 주가가 부진했던 K-팝 관련된 종목들도 오르고 있고요. 뭐 클라우드 컴퓨팅 이런 종목들은 그래도 뭐 1, 2년 동안 팔란티어 이런 종목들 좀 중심으로 많이 오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 그다음에 뭐 AI 그리고 국내 같은 경우 K-팝 이런 종목들이 좀 높은 성과를 보인 그런 한 달이었습니다. 뭐 지금 뉴욕 증시가 워낙 흐름이 좋다 보니까 지금 우리 뭐 서학개미들이 좋아하는 종목들 상승세도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지금 보니까 서학개미의 미국 주식 보관액이 이게 좀 아쉬운 현실인 것 같은데 삼성전자 시가총액 절반이다. ETF 시장은 어땠나요? ETF 시장 같은 경우도 역시나 미국 관련된 투자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국내 증시는 좀 수익률이 좀 부진한 반면에 미국 뭐 최근 같은 경우는 미국 예외주의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사실 내년 이후에도 미국에 대한 전망이 굉장히 좋고요. 그렇다 보니까 S&P 500 그다음에 좀 안정적인 상품, 그다음에 배당이 좀 꾸준히 나오는 미국 배당 다우존스, 그다음에 뭐 CD 금리 액티브와 같이 아까 말씀드렸죠. 파킹형 상품들도 조금씩 인기를 끌고 있고요. 코스피가 좀 많이 조정을 받았습니다만 지난달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고려하더라도 국내 주식에 대한 투자는 조금 부진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여전히 투자 같은 경우도 미국 중심 해외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뭐 서학개미들 지금 이제 미국 주식 들고 있는 게 우리 삼성전자 시총의 절반이다. 그러니까요. 어디 뭐 그뿐입니까? 들리는 얘기가 점점 우리 증시의 위상이 추락하는 소리들밖에 없는데 뭐 리플 뭐 비트코인도 아니 리플 무슨 거래 대금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거래 대금을 능가했다고. 뭐 그 정도까지던데 참. 지금 요거 M7 여기 아무래도 우리 많이들 가 계시잖아요. 맞습니다. 11월 하순에는 조금 M7이 상대적으로 부진했다가 12월 들면서 어제 또 이제 M7 쪽으로 바짝 이렇게 매기가 붙는 양상이던데
요쪽은 요 한토운용 여기 또 요쪽으로 또 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가만 계실 한토운용이 아니지. 네, 맞습니다. 네. 네. 네, 저희 같은 경우 특히나 뭐 빅테크에 대한 전망을 굉장히 좋게 중장기적으로도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그 M7이라고 하죠. 이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뭐 서학개미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에 대한 투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 서학개미라는 표현보다는 스마트 인베스터라는 좀 표현을 조금 더 좋아하긴 합니다. 뭐 개미라는 표현 자체가 조금 뭐 예전에 좀 쓰였던 표현이기도 하기 때문에 서학개미보다는 좀 국내 이 스마트한 인베스터 분들의 이 투자의 그런 흐름, 매수 현황, 보유 현황을 좀 벤치마크로 해서 만든 ETF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가는 미국 주식 베스트셀러라는 ETF가 있는데 이게 바로 말씀 주신 국내 뭐 서학개미 또는 스마트 인베스터 분들의 이 투자 패턴을 파악해가지고 상품화를 한 그런 ETF들인데요. 메타라든지 테슬라, 엔비디아, 뭐 ASML 관련된 종목들, 팔란티어도 있고요.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나스닥 100 대비해서 보임에 따라서 이런 ETF에 대한 관심도 이어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특히나 어제 같은 경우도 메타나 테슬라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래서 국내 투자자분들의 이런 해외 주식에 대한 투자에 대한 빠른 흐름을 통해서도 충분히 좋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걸 통해서 이 ETF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팔런티어도 있었네요. 네, 네. 핫한 거 다 들어가 있네요. 맞습니다. 예, 그 국내 투자자분들이 사실 굉장히 스마트하십니다. 예. 네, 뭐 기관도 그렇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워낙 관심도 많으시고 리서치도 굉장히 잘 돼 있기 때문에 이러한 걸 통해서 그다음에 어떤 정도 패턴을 담은 그런 투자도 굉장히 유망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굳이 메타의 비중을 저렇게 제일 네. 높인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요 같은 경우는 네. 최근에 뭐 국내 투자자분들의 해외 주식 투자 잔고가 늘어났다든지 예. 아니면은 뭐 거래량이 급증했다라든지 예. 아니면은 뭐 순매수가 늘었다든지 이런 방법론에 따라서 저희가 만들기 때문에 최근에 메타에 대한 국내 투자자들의 매수가 늘어가지고 예. 요거에 대한 비중을 조금 더 많이 가지고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화면 보시는 것처럼 국내 투자자분들이 많이 사는 주식들 그다음에 거래가 많이 되는 주식들 그러니까 뭐 거래가 많이 돼야 사실 관심도가 높은 그렇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다음에 많이 보유한 주식 이러한 기준들을 통해서 10개의 종목을 뽑은 게 조금 전에 보실 수 있는 그 종목들이고요. 매월 말 리밸런싱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번 달 같은 경우는 메타가 들어가 있었고 지지난달 같은 경우는 테슬라가 가장 높은 순위에 있었고요. 엔비디아도 있었고 네.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에 대한 방법론을 통해서 종목들에 대한 그 비중을 결정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한국투자신탁 운용에서 국내 최초로 네. 그 금현물 투자 ETF 출시했었잖아요. 맞습니다. 국내 최초이자 현재 유일해요. 예, 금현물 ETF입니다. 네. 그러면 국내 최고일 수밖에 없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예. 최근에 유일하기도 하고요. 네. 네. 유일하니까 최고일 수밖에 없지. 뭐. 맞습니다. 네. 예, 네. 그래서 최근에 워낙 금에 대한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아마 요 방송에 처음 나온 게 3월인데요. 그때도 네. 제가 말씀드린 여러 ETF 중에 하나가 바로 금현물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여전히 좋은 수익률을 좀 보이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올해 이렇게 끝난 게 아니고 사실 내년에 대한 전망도 훨씬 더 긍정적인 전망들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같은 게 사실 미국 기준금리, 뭐 실질금리라고 하죠. 금리가 좀 하락하는 구간에 들어서는 걸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금 가격이 어느 정도 좀 상승하는 그런 분위기가 좀 나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금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가격의 상승도 있지만은 좀 안전자산에 대한 그런 효과도 분명히 큽니다. 눈이 올 때 분명히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자산 중에 하나가 바로 금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올 초 보다 지난 해 같은 경우 전쟁 이슈도 좀 많았죠. 이러한 전쟁 이슈 그다음에 지정학적 이슈가 있으면 있을수록 금에 대한 관심은 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준금리 하락에 맞춰서 이런 금에 대한 전망도 좀 이어질 것이다.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 보고 있고 자산 배분 측면에서도 10에서 15% 같은 경우 꾸준히 금을 모아 가시기를 저희가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금 현물 ETF죠? 맞습니다. 현물입니다. 요거 출시 시점이 언제였습니까? 2021년입니다. 2021년. 네, 한 3년 정도 됐고요. 예. 처음에 출시한 지 한 2년 정도는 사실 투자자분들이 그렇게 큰 관심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예. 아무래도 빅테크라든지 아니면 반도체에 대한 투자가 좀 이어졌었는데 올해 가장 좀 큰 폭의 성장을 이뤄가지고 지금 AUM이 그 자산의 전체 금액이 5천억을
돌파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만큼 금을 바라보는 이 자세가 뭐 원유 같은 경우는 같은 이 커머더티지만은 사실 뭐 단기에 투자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금 같은 경우는 좀 더 꾸준히 저희가 돌반지 그냥 받았다가 바로 팔질 않죠. 그래서 네네. 돌반지 좀 보관하는 것처럼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지에 대한 그런 투자 측면도 있기 때문에 금 같은 경우 꾸준히 모아가는 적립식으로 많은 투자자분들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21년 출세하셨으면은 네. 뭐 2021년이면 한 2023년 10월까지는 거의 횡보니까 네. 그 이후에 그야말로 날라갔네요.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금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서 투자자분들의 자금 유입도 이어지고 있고 무엇보다 유일하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퇴직연금 계좌에서는 현물 ETF밖에 투자가 안 됩니다. 선물 ETF 투자가 안 되기 때문에 역시나 퇴직연금에서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네. 그래요. 지금 네. 요 이제 M7 최근에 이제 몇 년 동안에 아주 좋았는데, 그리고 이쪽 관련한 ETF 성적도 좋았고 수익률도 맞습니다. 상당하실 거고. 네네. 자 이제 결국 이제 트럼프 이기 얼마 안 남았습니다. 내년 1월 20일 취임인데, 네. 그 이후에는 좀 나름대로 전망이 어떠세요? 우선 M7에 대해서는 저희가 긍정적인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S&P 500 내에서 보더라도 이 순이익이 차지하는 비중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당기 순이익에 대한 비중 또는 뭐 R&D 투자금에 대한 비중 이런 게 오히려 굉장히 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강화되고 있는 모습을 표에서처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같은 경우에는 기술이 좀 더 발전함에 따라서 더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사실 트럼프 2기에서의 핵심 정책 중에 하나가 바로 법인세 인하가 있습니다. 법인세 인하에 이어질 경우에 이런 M7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집중적인 수혜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미국 중심의 그런 상위 종목들에 대한 M7에 대한 흐름은 이어나갈 것으로 보고 있고 특히나 좀 말씀을 계속 드려야 될 건 아마 테슬라입니다. 최근 2년 동안 테슬라가 굉장히 주가가 부진하였다가 최근에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이기는 했었죠. 그래서 2025년에는 이러한 테슬라 그동안 2년 정도 움츠렸던 이 테슬라가 굉장히 주목받는 그런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의 핵심 공약 중에 하나가 바로 자율주행인데요. 이 자율주행의 가장 큰 적은 기술력이 아닙니다. 기술이 부족한 게 아니라 바로 규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자율주행 규제가 좀 더 풀릴 경우에 본격적인 수익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어떤 주식도 무조건 오르는 주식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테슬라가 좀 더 상승 흐름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내년 초에 나오는 그런 4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서 중장기적 흐름으로 이어나갈지에 대한 그런 저희가 흐름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고요. 지금까지는 굉장히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혹시 뭐 추가적으로 앞으로 또 출시를 계획 중인 ETF 네. 있으세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구체적인 시기는 사실 조금 더 정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만 내년 같은 경우에는 AI가 이렇게 실생활에 도입되었을 때 가장 수혜가 받는 그런 산업들에 대한 ETF가 좀 출시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핫하죠. 예. 그다음에 뭐 바이오가 될 수도 있고요. 요즘에 그렇죠. 맞습니다. 아니면 기존 산업 중에서 마스터 비자라든지 예. 아니면은 월마트 같은 경우에도 기존의 이 약간 올드한 산업, 전통적인 산업에서도 AI를 통해 가지고 실적이 몇 배가 뛰는 그런 기업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AI에 대한 반도체 이런 것도 여전히 좋습니다만은 이 반도체에 이어서 실생활 그다음에 실제 기존 산업과 융합을 통해서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ETF들을 저희가 출시를 계획하고 있고요. 관련돼서도 아마 개별 종목으로도 좀 주가 상승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부장님 요새 뭐 국내든 해외든 간에 지수에 2배 내지는 3배로 네. 올라가든 내려가든 네. 수익 내겠다는 그 레버리지 상품들 네. 여전히 어떻게 많이 들어옵니까? 돈 자금이? 여전 요 잔금 같은 경우에는 네. 뭐 어느 정도 좀 꾸준함이 있긴 합니다. 특히나 네. 지수가 변동성이 있을 때 네. 그런 자금들이 좀 이어나가고 있고요. 사실 국내는 뭐 2배까지 레버리지가 있는데 예. 싱가포르 거래소 가게 되면은 7배 상품이 있습니다. 싱가포르. 7배요? 예, 7배 상품 레버리지 7버리지라고 할 수 있죠. 7벌이지? 네, 곱하기 7. 네, 그래서 레버리지에 대한 관심은 뭐 시장이 변동성이 클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요 상품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조심하셔야 되는 게 한 방에 훅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좀 활용하시기를 좀 권해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반도체 같은 게 미국 반도체가 좀 조정을 받으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하는 그런 ETF에 대한 관심도 이어졌습니다만 여전히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신이 아닌 이상 이 타이밍을 완벽하게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좀 활용하기를 좀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네.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